안녕하세요. 강북의대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조지영입니다. 일단 오늘 저희가 척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척추에 있는 인대를 새로 재건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뼈하고 뼈 사이에는 다 그 뼈들을 움직임을 잡아주는 인대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대들이 많이 쓰고 움직이면 비정상적으로 많이 커집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협착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착증을 수술할 때 인대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척추를 단단하게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대를 재건해주는 수술법입니다. 원래 인대의 역할은 뼈하고 뼈 사이에 단단하게 붙어서 불안정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인대 역할을 대신해주기 위해서 폴리에틸렌 재질로 운동화 끈처럼 생긴 인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은 우리들 병원에서 개발을 해서 프랑스에서 만들어져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인대가 뼛속에 완전히 이제 장착이 되면 평생 동안 쓸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생착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는데요. 통상은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우리 몸에서 인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뼈에 완전히 생착을 해버립니다. 인대 자체는 몸속에서 생착을 해서 평생 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대재건술은 기본적으로 협착증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척추를 곧게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대를 제거하는 방식인데, 척추가 약간 변형이 생기는 전방전이증에도 일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척추유압술과 인대 수술의 제일 큰 차이는, 척추유압술은 경성고정술, 완전히 척추를 고정을 해버리는 거죠. 뼈하고 뼈가 다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어서 물론 망가졌고 그걸로 못 쓰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집어넣어서 완전히 붙여버려서 척추 역할, 기둥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붙여버리는 수술입니다. 경성고정술이라고 할 수 있고, 인대재건술은 완전히 붙여버리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도를 조금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이어서 우리가 연성고정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큰 차이점이고, 유압술을 하게 되면 관절이 움직이는 거를 붙여버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어지죠. 하지만 인대를 재건했을 경우는 움직임을 제한시키지는 않습니다. 원래 본인이 움직이는 정도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인대를 척추에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절개를 해야 합니다. 절개 부위가 많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대를 적어도 뼈에 붙여서 꿰매주는 그런 수술을 할 정도의 절개는 필요하고, 실제로 한 3cm 정도로 이제 척추 뼈 뒤쪽을 절개를 하게 됩니다. 척추뼈의 뒤쪽에 가시돌기 뼈들이 있습니다.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인대를 이렇게 묶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단단하게 아랫뼈와 윗뼈 사이를 이렇게 꿰매주게 됩니다. 인대 재건술은 인대를 실제로 가시돌기뼈에 꿰매주는 그런 절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실제로 협착증의 수술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대를, 뼈나 나머지 관절들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대만 제거를 하고, 인대는 추가적으로 그게 신경 감압이 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재건을 하는 수술이 필요한데, 인대 재건을 하는 추가 시간은 한 10분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인대 재건술은 단독으로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통상 협착을 일으키는 협착증 수술을 하고, 협착증 수술을 할 때 자라나고 커진 인대를 제거하는 수술을 우선 하게 됩니다. 자라난 인대, 두꺼워진 인대, 신경을 누르는 인대는 나머지 뼈와 관절을 제거하지 않고 인대만 먼저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인대 재건술을 하게 됩니다. 절개가 필요하고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 수술 시간은 협착증 수술은 통상 1시간 내외로 걸리고, 추가로 인대를 재건하는 방식은 10분 내외로 추가로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내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신 마취 수술을 하고 절개 수술을 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조금 느끼실 수 있습니다. 회복을 하고 퇴원을 하는 데는 통상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인대가 온몸에 이제 생착이 되는 거는 한 3개월 정도 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의 퇴원 이후에는 일상생활이나 움직임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척추 수술에 절개를 했고 그리고 뼈랑 관절을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상처가 아무는 과정, 생착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1개월 정도의 보조기를 착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인대 재건술이라고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감압술, 허리 수술과 거의 비슷하고요. 추가로 인대를 재건한다고 해서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나면 당분간은 조금 운동이 조심스럽고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그것은 상처나 속에 이제 수술한 부분이 잘 아물 수 있도록 기다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대 재건 수술을 하고 나서 인대가 우리 몸에 완전히 생착을 하면 자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운동은 없고요. 실제로 척추 수술 하신 분들에게 권유되는 모든 운동이 다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권유하기로는 수영, 제자리 걷기, 평지 걷기 그런 것들을 권유하고 있고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수술법은 아닙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협착의 증상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몸을 더 튼튼하게 하시고 척추를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 조금씩 조금씩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수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야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척추 수술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뼈하고 뼈 사이에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서 그거를 잘 잡아줄 수 있도록 유합술, 그러니까 새로운 임플란트가 들어가서 뼈를 단단하게 붙여주는 수술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감압술, 신경이 누르고 있는 그런 협착 부분, 인대 부분을 제거만 하는 수술,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합술을 했던 경우에는 나사못이 고정이 되고 그 부분을 못 움직이게 완전히 붙여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허리가 이렇게 잘 움직이는 부분을 한 군데를 못 움직이게 만드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계속 우리는 쓰게 되니까 수술한 부분은 살면서 다시 수술할 일이 없지만 그 위아래로가 관절이나 디스크나 협착이 더 진행을 하면서 재수술을 하는 비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쪽으로는 유합술이 아닌 감압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집어넣지 않고 수술을 누르는 것, 신경을 누르는 부분들을 제거만 하기나 하는 수술은 이제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병을 잘 제거를 했지만 실제로 그거를 쓰다 보면 그 자리가 더 나빠지거나 다시 망가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도 살다 보면 또 재수술 비율이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감압술을 하고 난 다음에 유합술까지 완전히 붙여버려서 다른 부분이 나빠지는 거는 맞고 실제로 감압을 했던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줄 수 있도록 인공인대를 재건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수술 비율이 더 높지는 않습니다. 협착이나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인대 재건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척추 속에 어떤 암이나 혹은 염증이 있는 경우는 인대를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1000내에서 1내 정도 보고되는 정도의 빈도로 인공인대가 잘 만들어졌지만 그 인대 자체를 몸 안에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인대를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